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전화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조사는 뭐 말 그대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장점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경제적이고 편리하죠. 예, 비용도 싸고, 예, 그다음 신속성, 효율성, 예,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신속하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면접에 비해서 짧은 조사 기간, 그다음에 우편 조사보다 높은 응답률. 예를 들어서 내가 우편으로 어떤 설문지를 받았다. 그럼 귀찮아서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어쨌든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는 물어보면 대답하기 싫어도 이제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획일성과 솔직성. 왜냐면은 전화조사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표준화된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를 하게 되면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속마음을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화조사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그 조사자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전화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니터링한 걸 들어보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죠. 알아서 전화 걸어주고 뭐 버튼 누르게 되면 전화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막 입력이 되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면접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고요. 개별 면접보다 응답률이 높은 곳으로 판명이 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얼굴을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그냥 말을 하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도 좀 있겠죠. 첫 번째가 모집단이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그 낮은 소득자는 전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이 불안정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음,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요새 그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모집단이 불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단점은 모집단이 불안전하고요. 그다음 2번 상세한 정보의 획득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정해진 질문뿐만 아니라 뭐 자유응답형을 질문하거나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귀찮어 하면서 그러니까 3번 전화 중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알았어 나 끊을게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 제약의 문제 이거 똑같은 이야기죠.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5번 공간 제약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놓고 저기 응답자분 저기 컴퓨터에서 보시면요. 뭐 우리 제품이 좀 그 검색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면은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예, 컴퓨터까지 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조 도구 사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전화조사 방법은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질문수 줄여야 됩니다. 전화할 때 질문이 많으면 솔직히 다 못하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두 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리로만 들으니까 까먹는다는 겁니다. 두 개 질문하면. 그 다음에 질문은 짧고 단순하게. 왜냐면 전화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으로 1번은 뭐, 2번은 뭐, 그럼 한 4번 말하면 1번이 뭐였지? 2번은 뭐였지? 이렇게 되니까 다지선다형을 하지 않는 게 좋고 OX 문제, 즉 양자택일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화조사 시 응답자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전화 예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편 조사를 한번 우편 조사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 조사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9번 보니까 대구, 부산, 전주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를 단기간 내 조사. 그러니까 여기 단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된대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역시 빨리 하려면 전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 면접과 대면 면접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답은 2번입니다. 전화 면접법은 대면 면접법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전화 면접은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 곳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그때 면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성명, 누구 뭐 이런 거 안 밝혀도 전화 면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텔레마케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텔레마케터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레포 형성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레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 밑에 제가 레포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로 고객과 상담 간의 공감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담하는 사람하고 좀 신뢰감이 좀 쌓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씩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하고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상담원이 꾸준하게 어떤 성의를 보여주면 드디어 이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럼 이건 내포가 생긴 겁니다. 즉 고객과 상담원 간의 공감대, 이 공감대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조사를 할 때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잘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레포 형성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고객과 상담원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전화조사법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장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2번이죠. 전화조사를 하는데 조사 시간과 내용이 길어도 좋다. 이건 아니죠. 시간이 좀 짧고 내용도 짧게, 질문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전화조사를 할 때는요. 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면접조사도 배우고 전화조사도 배웠습니다. 면접조사는 대면적이고 전화조사는 비대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점은 질의와 응답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화조사와 그 다음에 전화조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